내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되면 질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생리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참을만 하냐 안 하냐. 네네. 못 견디는 상황인데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겪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참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목소리 어떡해요? 개꿀 같은 목소리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면서. 왜냐면 돌아올만 하면 노래방 가고 놔주지 않잖아. 놔주지 않는 분이 지금 안 계세요. 오늘은 그 놔주지 않는 분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여신 한성희 선생님과 유닛으로 이름 뭐라고? 유닛의 이름은 추엉동.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쿠키로 넣어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 박종석 선생님하고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생리 전에 왜 떡볶이가 땡기느냐. 그렇죠. 이 영상 조회수가 꽤 괜찮아요. 맞아, 떡볶이에 사람들이 많이 이거 진짜 박종석 선생님 같은 남자친구가 너무 부럽다. 내 남자친구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댓글들이 아주 공감했었죠.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definition,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월경전 증후군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묻고 답하고 하는 겁니다. 보통 월경전 증후군은 생리하기 전에 의학용어로는 황체기라고 부르는 시기죠. 신체적, 정서적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진다던가 쉽게 짜증이 난다던가 또는 되게 공격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쉽게 피곤해진다던가 배가 아프다던가 두통이 심해진다던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한이 생길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는 것들을 월경전 증후군,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빈도가 어느 정도가 되죠? 아주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데요. 100명 중에 한 8, 90명 정도는 다 갖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고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서 월경전 증후군에서 심한 형태를 우리는 월경전 불쾌장애라고 해서 질환으로 보고 있고 전체의 한 10% 정도가 일상생활에 많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월경전 증후군 혹은 월경전 불쾌장애는 배란 이후에 생기는 호르몬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변화로 인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으며 세로토닌이 감소하면서 우리의 기분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영양 성분이 부족하거나 카페인과 같은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그런 증상들이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리전 증후군이 아주 약하게라도 대부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의 차이 정도? 내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되면 질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피지올로직한 생리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참을만 하냐 안 하냐. 네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못 견디는 상황인데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겪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참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나요? 저한테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고 있지?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짜증을 내잖아요. 일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집에 계신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은 가끔 괴로울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도 사랑하시죠? 저는 사실 피임약을 되게 오래 먹었잖아요. 여성 생식 건강에서 나오는 약이나 도구들을 다 쓰고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건쌤은 이제 미레나하고 정답! 저는 야즈를 8년 먹었고 제가 중간에 야즈를 잠깐 끊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겨울이었거든요. 아이돌 중에 한 분이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분의 노래를 제가 듣고 출근하는데 진짜 주체를 못할 정도로 눈물이 막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권정은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눈물이 주체가 안 된다고. 지금 출근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 언니 PMS야. 다시 야즈를 시작했죠. 치료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 우울증이랑 헷갈려서 오신 분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환자들한테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나요? PMS로 인한 우울장애는 생리 전에 딱 시작돼서 생리를 하고 나면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PMS에 가깝겠다
라고 보는 거고, 월경 주기와는 상관없이 이제 우울감이 지속이 되는 환자들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월경전 증후군을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감마리놀렌산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도 있고, 뭐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프리페민도 있고, 그 다음에 피임약도 있는데, 피임약 중에서 특별히 야즈라는 피임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임이 필요했고, PMS의 기전 자체가 호르몬의 업다운이잖아요. 그럼 피임약을 먹으면 꾸준히 호르몬을 공급해 주는 거다 보니까 기전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피임약을 사실 선택을 했고요. 어차피 PMS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들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약들이니까 매일 복용할 거면 피임도 되고 월경 주기도 좀 딱딱 맞추고, 아시다시피 제가 또 굉장히 불규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또 부정출혈도 굉장히 자주 있는 편이었고 해서 피임약을 사실은 선택하기는 했습니다. 피임약 중에서도 21일짜리 피임약이 있고, 맞아. 야제는 24 플러스 4일짜리 피임약이 있는데 24 플러스 4일짜리 약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24 플러스 4가 확실히 21 플러스 7보다 호르몬 변화가 훨씬 덜 하고 호르몬이 끊기는 날이 짧기 때문에 PMS라든지 그 다음에 생리통이 심한 환자들도 그렇고 생리양이 많은 환자들도 그렇고 24 플러스 4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돼 있거든요. 얘네의 최대 단점이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야 되고 약값이 비싸고 이런 단점이 있긴 하죠. 저는 이제 예외적으로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약을 선택하기는 했는데, 자기한테 맞는 피임약을 찾아보시면 되니까 꼭 뭐 이거를 먹지 않아도 되지만 확실히 장점이 있긴 합니다. 24 플러스 4에. 피임 효과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 뭐 PMS가 있는 경우, 월경통이 심한 경우, 월경 가다가 있는 경우 두 개라도 겹쳐지면 피임약 쓰시라고 권해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미레나나 카일리나 넣으면 PMS가 혹시 좋아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얘네는 호르몬 전체를 컨트롤하는 애들은 아니고 굉장히 자궁 내막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월경전 증후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오히려 사실은 약간 악화될 수도 있죠. 왜 악화될 수 있죠? 호르몬 고용량이 한 번에 들어가면서 우울증이 오히려 심해지기 때문에, 심지어 체중이 늘면서 또 그런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미레나 넣고 전 PMS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 미레나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레보노르게스트렐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4,5피임약 용도예요. 맞아. 배란을 늦춰버리기 때문에 홍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월경전 증후군이 없습니다. 드물게 이제 배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레나를 넣어도 이제 배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기는 하기 때문에 미레나를 월경전 증후군을 컨트롤하는 목적으로 넣는 거는 약간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이 호르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되게 많은데 뭐 그분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호르몬 사용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선택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환자들이 이제 호르몬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학회에 가면 늘 세션에 호르몬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약간이라도 도움되는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때마침 저희가 그때 다 학회를 듣고 있을 때 요거 되게 괜찮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카톡에 캡처해가지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월경전 증후군에 있어서는 이제 젊은 환자들한테 호르몬을 썼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의사들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약 성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환자분들이 달맞이꽃 종자유 뭐 이런 걸로 알고 계신 감마리놀렌산, 아까 선생님 언급하셨던 비타민 E라던가 뭐 비타민 D라던가 비타민 B6, 마그네슘 같은 것들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리통 완화에도 좀 연관이 있다고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마그네슘 이외에 생리 전반전, 월경 주기, 월경통,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 자궁 성근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소 중에는 비타민 D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서 결핍된 여성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걸 보충하면서 전반적인 월경 관련 건강을 조금 좋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죠. 비타민 D는 여성 생식 건강에서는 아주 어린이부터 정말 폐경 여성까지 전 생에 걸쳐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외래 오신 분들한테는 40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꼭 챙겨서 드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처럼 PMS는 뭐 피임약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볼 수도 있고 생약 성분의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들을 보충해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PMS는 사실 혼자만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추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80~90% 이상의 여성분들이 느끼고 있고 만약에 내가 이게 좀 견디기 힘들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면은 가까운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진단하고 혼자 치료하시는 것만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좀 더 너무 창피해.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에 좀 우리한테 맞는 이렇게 좀 더럽고 야한 걸로 한번 하나, 둘, 셋. 너무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이것들